안녕하세요. 이 수업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필기시험에 대한 수업입니다. 1-1 출력 방식의 이해에서는 3D 프린터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와 3D 프린터를 재료에 대한 분류와 기계 방식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D 프린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에 구애받지 않고 복잡한 형상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전통적인 CNC 절삭 가공 방식에 비해서 3D 프린팅은 적층 가공 방식으로 형상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복잡한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복잡하든 단순한 디자인이든 3D 프린팅 제조 방식은 동일 생산 비용이 소요되므로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 제약과 구속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디자인과 창의적인 콘텐츠가 생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으므로 디자인에서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3D 프린팅은 부품의 조립을 최소화한 디자인입니다. 전통적인 CNC 가공법에 의해서 레이저 커팅을 통해 생산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면 3D 프린팅은 부품의 조립을 최소화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조립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개별화 맞춤화된 제품들의 비용 효율성입니다. 고객에게 맞춤화된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고급화되어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3D 프린팅의 기술을 통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구 등을 제작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의 기술 방식입니다. 재료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미국의 재료 시험 학회인 ASTM에서 대표적으로 7가지 기술 방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 압출 방식은 Material Extrusion이며 ME 방식입니다. 두 번째 광중압 방식은 Photopolymerization PP 방식입니다. 세 번째 재료 분사 방식은 Material Jetting이며 MJ 방식입니다. 네 번째, 분말 적층 용융 결합 방식은 Powder Bed Fusion이며 BBF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적찹제 분사 방식은 Binder Jetting이며 BJ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고에너지 직접 조사는 Direct Energy Deposition이며 DED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시트 적층 방식, Sheet Lamination이며 SL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7가지 기술 방식에 따라서 각각에는 어떠한 기대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압출 방식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식은 FDM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FDM 방식은 미국의 스트라타시스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랩랩에서는 이 방식을 FFF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FDM 방식의 특징은 필라멘트를 녹여서 XY축으로 레이어를 쌓아서 Z축으로 쌓아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익스트루더를 통해서 필라멘트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스풀에 말려 있는 필라멘트가 익스트루더, 즉 압출기로 들어가서 필라멘트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계는 X, Y, Z축으로 움직이는 구동부가 있으며 움직이는 방법에 따라서 카르테시안 방법,
맨델 방법, 델타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소재는 PLA나 ABS 소재를 사용하지만 ABS 소재를 사용 시에는 유해 물질이 나오므로 반드시 자주 환기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액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중압 방식의 SLA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LA 방식은 빛을 쪼이면 굳어버리는 성질의 액체에 레이저나 UV 자외선을 이용하여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SLA는 수조에 에폭시나 포토폴리머 같은 액체를 담고 빛을 조사하여 빌드 플랫폼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며 빌드 플랫폼이 위에 달려 있어서 올라가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광중압 방식에서 두 번째는 DLP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프로젝터에 빔을 사용하여 수조에 들어있는 액상 수지를 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결과물이 아주 정밀하고 우수합니다. 따라서 액세서리나 치공에 주로 사용되는 기계 방식입니다. 다음은 재료 분사 방식입니다. 재료 분사 방식은 몇백 개의 노즐이 재료를 뿌리고 그 뒤에 에너지 빔이 선택적으로 소재를 붙여서 원하는 형상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기계 방식은 기본적으로 5가지의 컬러로서 36만 가지의 색깔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드에서 서포트와 모델링 재료가 동시에 분사되고 UV 빛이 모델링 재료만 붙여감으로써 나중에 출력물에서 서포터는 왁스로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워터젯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분말 기반 방식의 분말 적층 용융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파우더 베드 퓨전이며 PBF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중 선택적 열 소결인 SLS 방식입니다. 이 SLS 기계 방식은 파우더 분말통에 담겨져 있는 파우더를 롤러로 빌드 플랫폼으로 전달함으로써 빌드 플랫폼에 쌓여져 있는 분말에 레이저를 선택적으로 소결하여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SLS 방식의 소재로는 비교적 다양한 편인데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티타늄, 스테인리스 등 금속 소재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말 적층 용융 방식 중 선택적 레이저 소결인 SLM 방식입니다. 이 프린터 방식은 금속 분말에 조사하여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SLM 방식은 다양한 금속 소재를 사용하므로 자동차나 의료, 우주, 항공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말 적층 용융 방식 중 전자빔을 사용하는 EBM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금속 분말을 진공하에서 전자빔을 사용하여 레이어별로 용융시키면서 파트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다른 적층 방식보다 빽빽하고 무결점이며 아주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말 기반 방식 중 접착제를 분사하는 BJ 방식, 즉 바인더 제팅입니다. 이 바인더 제팅 방식은 블레이드나 롤러를 이용하여 스테이지에 분말을 편편하게 깔고 그 위에 바인더라고 하는 접착제를 분사하여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사진에 보이는 CJP 방식은 컬러젯 조형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분말에 컬러 바인더를 분사하여 액상의 컬러 바인더가 파우더 속으로 침투하여
한 층씩 적층되는 원리입니다. 색상은 CMYK를 기본적으로 지원하여 혼합된 색상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잉크젯 방식은 CJP 방식과 매우 흡사한 잉크젯 방식 중 하나인 3DP 방식이 있습니다. 이 3DP 방식은 G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에서 명칭을 지었으므로 3DP 또는 G 코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말 기반 방식 중 마지막인 다이렉트 에너지 디포지션인 DED 방식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DMD 방식인 직접 금속 증착은 고출력의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금속 분말을 녹여 붙이는 방식으로서 용접 기술과 3D 프린터를 융합시켜 놓은 금속 3D 프린터입니다. 지금까지 1-1 단원에 대한 요약이며 이 단원에서는 3D 프린팅의 특징과 3D 프린터 기술에 대한 기계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2 단원에서는 스캔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